안으로 들어간 석파천은 그곳이 바로 마당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떠들썩한 소리와 함께 음식을 지지고 볶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제대로 찾아온 모양이었다. 석파천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그는 살그머니 부엌 문 앞으로 다가섰다. 그리고 침침한 통로에 몸을 숨기고 궁리해 보았다. 저렇게 많은 음식들을 만들어서 어디로 가져갈까? 사람이 없으면 은자를 남기고 한 그릇의 고기를 가져가는 것이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겠구나. 잠시 후 부엌에서 세 사람이 걸어 나왔다. 나이 어린 도사들인데 앞장을 선 사람은 등롱을 들고 있었고 뒤에 두 사람은 목판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의 목판에는 김이 무럭무럭 나고 향긋한 냄새를 풍기는 음식이 놓여 있었다. 석파천은 그만 군침을 삼키지 않을 수가 없었다. 발걸음을 죽이며 그들의 뒤를 따랐다. 새 도사는 낭하를 돌아 이리저리 두어 번 모퉁이를 돌더니 한 청당 안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음식을 내려놓았다. 목판을 든 두 도사는 곧 나왔으나 한 사람은 탁자 위에 젓가락과 잔들을 놓았다. 가만히 헤아려 보니 세탁자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석파천은 창문 밖에서 그 도사가 상을 차리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잠시 후에 도사가 나갔다. 석파천은 그 틈을 이용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냉큼 홍소육 한 점을 집어들고 씹어 삼켰다. 맛이 매우 좋았다. 그는 허겁지겁 홍소육을 배불리 집어먹고 이어서 두 손으로 청진게, 즉 백숙의 닭다리를 들고 들어 올렸다. 한 입 베어 무는데 갑자기 말소리가 들려왔다. 사제, 그리고 삼해, 이리로 들어오시게. 발걸음 소리와 더불어 몇 사람이 객청 앞에 이르는 기척이 들렸다. 속으로 야단났다고 부르짖으며 그는 한 손에 닭을 든 채 다른 한 손으로 은조각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그는 뒷문으로 사라지려고 했다. 한데 뒷문에서도 사람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사방을 살폈으나 객청 안은 텅 비어 있어서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었다. 야단났다. 또 싸워야 하겠는데. 이때 몇 사람이 어느덧 문 앞에 이르렀다. 문득 그는 철차회 지하 땅굴에서 일어난 일들이 떠올랐다. 악귀나 요귀들이 있어서 사람들을 마구 죽게 만들었겠지만 자신의 손에 맞아 죽어간 사람도 적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그는 실로 그 누구와도 다시 싸우고 싶지 않았다. 다급해져 사방을 두리번거리는데 마침 대들보 위에 편액이 걸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잽싸게 편액 뒤로 몸을 숨겼는데 엎드리기에 꼭 알맞았다. 곧이어 문이 열리면서 몇 사람이 걸어 들어왔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말했다. 사형제지간에 사형께서 이런 인사까지 차려야 하겠습니까? 이토록 푸짐한 음식을 차리시다니. 석파천은 그 음성이 귀에 익어 슬그머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10여 명의 도사들 가운데 두 중년의 남녀가 안내되어 들어서고 있었다. 그들 두 남녀는 바로 현 소장의 장주 부부가 아닌가. 석파천은 그들 두 부부에게 언제나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더욱이 민유는 그에게 은자까지 주었을 뿐 아니라 일전의 건법까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대할 때마다 포근한 감을 느끼는 아주머니였다. 이때 백발의 하얀 수염을 기른 노도사가 입을 열었다. 사제와 사매가 먼 곳에서 찾아와 주니 이 형이 너무나 기뻐서 한 잔의 술을 대접하려고 할 뿐인데 푸짐하다고 칭찬을 하니 오히려 낯이 뜨겁네. 말을 하던 그는 음식상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홍소육 쟁반은 한가운데가 움푹 꺼져 있고 탁자 위에 국물이 낭자하게 흘러 있을 뿐 아니라 청증게 쟁반은 있는데 음식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대신 은조각 하나가 덩그랗게 날 좀 보슈하는 듯 빛을 반짝이고 있었다. 노도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애들이 잘 지키지 못해 들고양이 종류가 와서 음식을 훔쳐먹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아랫사람들에게 꼬지람을 할 수도 없었다. 이때 어린 도사들이 다시 음식을 목판에 들고 나타났다. 그들은 탁자가 어지러워진 모양을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빈 그릇을 치웠으며 국이 떨어져 얼룩진 곳은 걸레로 닦아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윽고 노도사는 석청 부부에게 상좌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앉기를 기다려서 옆에 앉았다. 이어 그는 슬쩍 소매자락으로 은조각을 덮고서 한 번에 걷었다. 그리고 곧이어서 소매를 거두자 은조각은 어디로인지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서로 인사말을 주고받는 가운데 중년의 도사가 그들 세 사람과 더불어 중앙의 탁자에 같이 앉았고 나머지 12명의 도사들은 다른 두 탁자에 나누어 앉았다. 술이 세순배 돌게 되었을 때 노도사는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다. 7년 동안 보지 못했지만 사제와 삼의 풍채가 여전하니 기쁘네. 그는 허옇게 센 머리칼을 쓰다듬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이 형은 이제 늙었네. 석청은 인사말을 했다. 사형께서 머리가 좀 새시긴 해도 정신은 전보다 더욱 맑아지신 것 같습니다. 늙은 도사는 머리를 가볍게 저었다. 좀 센 게 무엇인가? 근심 걱정에 짓눌려 하룻밤 사이에 그만 허옇게 새고 말았네. 그는 다시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다. 사흘 전에만 왔더라도 이 형의 반백인 머리칼과 수염을 대할 수 있었을 것이네. 석청은 물었다. 사형께서 근심을 하는 것이 혹시 상선벌악의 두 사자 때문이 아닙니까? 그 늙은 도사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맞아. 그 일이 없었다면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갈 텐데 말이야. 나 상천관의 천어도인은 그놈들 때문에 며칠 사이에 수십 년이나 폭삭 늙었지 뭔가. 석청이 말했다. 소옥가에서 저번에 저와 삼의 두 사람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선벌악 두 사자가 나타났으니 이제부터 무림에는 피바람이 몰아칠 거라나요. 이 말을 들은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밤을 새워 급히 달려온 것이랍니다. 여러 사형들과 대책을 상의하기 위해서죠. 우리 상천관은 수십 년 동안 무림을 주름잡아왔지 않습니까? 상천관이 너무나 유명하니 어쩌면 두 사자가 건드리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어디 안심이 돼야죠. 우리 부부는 이곳에서 한 달쯤 머물면서 놈들의 동태를 예의주시할 생각입니다. 만일 놈들이 함부로 도전해 온다면 저희 부부는 사문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다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천어도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땅이 꺼져라 탄식하더니 품속에서 2개의 동패를 꺼냈다. 그는 쩡쩡 소리가 나도록 동패를 서로 마주치고 나서 탁자 위에 내던졌다. 석파천은 바로 그들의 머리 위에 있었던 관계로 똑똑히 동패의 모양을 볼 수 있었다. 하나는 웃고 있고 다른 하나는 노기를 띠고 있는 조각의 동패가 아닌가. 바로 2번이나 본 바가 있는 동패와 다름이 없었다. 동시에 그는 놀람과 의아함을 금할 수 없었다. 어째서 저 동패가 상천관에도 나타난 것일까? 그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다. 석청은 이때 하는 소리를 지르더니 한숨을 쉬었다. 상선벌악의 사자들이 이미 왔었군요. 저희들이 말을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도 한 걸음 늦고 말았군요. 그리고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똑바로 천어를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고 물었다. 그게 언제의 일이었지요? 사형께서는 어떻게 대응할 작정이신지요? 천어는 심신이 불안정하여 일시 미처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때 그의 옆에 앉아있던 중년의 한 도사가 입을 열었다. 그것은 사흘 전의 일일세. 장문 사형께서는 대인대의를 내세워 혼자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면서 동짓날 협객도로 찾아가서 팥죽을 먹겠다고 약속을 했다네. 석청은 두 동패를 보고 또한 상천관 안에 여러 사람들이 무사한 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이미 일이 그렇게 되었으리라는 것은 예측하고 있었던 터였다. 그러나 그는 즉시 벌떡 몸을 일으키더니 천어에게 깊숙이 허리를 굽혀 읍을 하더니 입을 열었다. 사형께서는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시어 상천관의 모든 사람들의 편안함을 도모코자 한 데 대해서 소재는 지극히 고맙게 생각하는 한편 부끄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는 허리를 펴고서는 다시 입을 열었다. 지금 먼저 고맙다는 인사말을 드리는 바입니다만 이 소재가 부탁할 일이 있는데 사형께서는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천어 도인은 미소를 띠고 발례를 했다. 천하의 모든 사물들은 지금에 있어서 이 우영에게는 모두 다 뜬구름과 같네. 아우님께서 분부할 일이 있다면 이 우영이 모두 받들도록 하겠네. 석청은 다짐을 받으려는 듯 입을 열고 물었다. 그렇다면 사형께서는 응낙을 하신 건가요? 천어 도인은 고개를 한번 가볍게 끄덕여 보였다. 물론 응낙을 하는 바일세. 그러나 아우님이 어떤 분부를 할지 모르겠군. 석청은 갑자기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사형, 당돌한 말씀 같지만 상청관의 장문직을 저희 내외에게 맡겨주십시오. 갑작스러운 요구에 주위에 있던 도사들은 안색이 변했다. 천어는 잠시 고려해보는 눈치며 좀처럼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석청은 재차 입을 열었다. 소재 내외가 본문의 장문인이 되어 협객도로 동지 팥죽을 먹으러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어는 껄껄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 그는 비록 웃고 있었지만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아우님의 말씀은 고마우나 이 우영이 상청관의 장문인이 된지 어언 10여 년 강호에서 천어가 장문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네. 이어 그는 고개를 쳐들고 다시 말을 이었다. 위험에 부딪혀 뒤로 물러선다면 장래 강호에서 뭐라고들 하겠나? 거기까지 말한 그는 석청의 손을 잡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물론 자네는 나이가 훨씬 젊고 또 속가제자지만 이 우영과의 교분이 유난히 돈독하고 무공 또한 본파에서 으뜸이라 평소 이 우영이 탐복해 마지 않던 바일세. 동지팥죽 사건이 아니면 진정 기꺼이 장문직을 양보하겠지만 오늘의 판이해진 형세로 보아 이 우영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하네. 하하, 그 웃음소리는 매우 처량했다. 석파천은 동지팥죽을 먹는 것이 무슨 일일까 하는 의아심이 일었다. 지난번 철차회의 무리들과 대면하게 되었을 때도 장삼이 말한 것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그는 노도사가 동지 팥죽을 들먹일 때 안색이 변하는 것으로 미루어 혹시 극독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때 천어 도인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우영이 하룻밤 사이에 머리가 성성한 백발로 변하게 된 것은 결코 삶을 탐하고 죽음을 두려워해서가 아닐세. 내 나이 이미 62이니 금년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제 수명대로 산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네. 다만 내가 되풀이해서 생각을 해본 것은 어떻게 해야만이 이와 같이 무림에 1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 커다란 애껍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과 어떻게 해야만이 본파의 위험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일세.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어려운 일이 아니겠나. 과거 30년 동안 협객도에서는 이미 4번이나 동지 팥죽의 모임을 가졌었네. 각문각파와 각방각회에서 초대에 응해. 그 모임에 참가했던 영웅호걸들은 하나도 돌아온 사람이 없네. 우영이 죽는다는 것은 조금도 애석할 것이 없는 일이고. 하니 이 사후의 대책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대해서 우리들은 적절한 방법을 생각해 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네. 석청 역시 껄껄 웃으면서 앞에 놓인 술잔을 들어 단숨에 술잔을 비우고서는 입을 열었다. 하하하, 사형. 저희 부부가 우리의 능력을 가늠해보지 않고 사형에게 자리를 양보하라 한 것은 결코 사형을 대신해서 두 목숨을 바치자는 것이 아니고 그곳으로 가서 어떻게 된 사연인가를 알아보자는 것이지요. 어쩌면 하늘이 보호하시어 그 가운데의 진상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않겠소이까. 비록 무림을 위해서 그와 같은 커다란 해를 제거할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의 비밀을 밝혀내게 된다면 천하의 무림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은 자리를 함께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힘을 모으게 될 것이 아니겠소이까? 설마하니 진정으로 중원의 무림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는데도 협객도에 그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을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천어 도인은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으며 입을 열었다.
이 우형은 저쪽 사람들의 길을 도두어주고 아우님을 얕보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소림사의 묘제방장, 무당파의 우다 도장, 청성파의 청공도인 등과 같은 고수들도 한 번 떠난 이후 다시 되돌아오지 못했네. 아우님의 무공이 고강하다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직까지 결코 묘제방장이나 우다 도장과 같은 선배 고인들에 비할 수가 없지 않겠는가. 석청은 정중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재도 자기 자신을 헤아리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의 성공은 반 정도는 재간에 의지해야 하지만 반 정도는 운에 의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커다란 해를 주멸한다는 것은 물론 그럴 만한 재간이 없다고 보겠으나 방법을 강구해서 약간의 비밀을 캐어낸다는 것은 생각을 해볼 적에 전혀 가망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